최화영이 선택한 건 딸이 아니라 권력이었습니다. 마설인, 이 여자가 알게 된 진실은 단순한 가족의 비밀이 아닙니다. 그녀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이 거짓이었다는 증거입니다. DNA 검사 결과를 받아든 순간 설인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내가 엄마 딸이 아니라고? 그럼 난 누구야?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설인은 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충격을 받습니다. 최화영과 혈연 관계가 없다는 결과. 그렇다면 오장미와 쌍둥이라는 것도 거짓말이란 뜻입니다. 내가 오장미랑 혈연 관계 그럼 쌍둥이 틀림없잖아. 이럴 수가. 설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찹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진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자문합니다. 어떻게 내가 엄마 딸이 아닐 수 있는 거지? 그럼 날 낳아준 진짜 엄마는 누구야? 이 질문이 설인을 더욱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섬뜩한 장면이 나옵니다. 설인은 반찬 가게 가본다. 가게에서 정숙희와 장미가 나오는 걸 보고 있다. 장미야. 장미 예쁘다. 장미 숙희 딸이다. 숙희의 목소리가 설인의 귓가에 맴돕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 먼저 숙희가 설인에게 말하던 모습을 생각하는 설인은 깨닫습니다. 저 여자가 내 엄마라고. 아니야. 아닐 거야.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눈앞에 있습니다. 오장미와 똑같은 얼굴을 한 자신. 그런데 왜 자신은 최화영의 딸로 살아왔을까요? 이 의문이 설인을 질식시킵니다. 저 여자한테 엄마라고 그랬어. 엄마라고. 저런 여자가 내 엄마가 될 순 없어. 설인의 부정은 단순한 충격에서 나온 반응이 아닙니다. 자신의 정체성 전체가 흔들리는 공포에서 나온 절규입니다. 한편 최화영은 설인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강준호와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강준호 너랑 결혼하라고. 준호는 이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묻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화영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정말이지 않고. 이 대화에서 드러나는 건 화영의 냉철한 계산입니다. 그녀는 백호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 딸을 미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화영은 왜 갑자기 준호를 사위로 받아들이려는 걸까요? 지난 회차에서 화영은 준호를 철저히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좀 어이가 없네요. 저를 그렇게 반대하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이러시는 이유가 뭡니까? 준호의 질문은 전곡을 찌릅니다. 화영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나한테 능력 있고 회사에 도움이 되는 강준호가 필요해요. 강준호가 나랑 손을 잡고 우리 설인이랑 결혼을 하면 앞으로 강준호가 추구하고 바라는 모든 꿈을 이룰 거예요. 화영이 준호에게 제시하는 건 단순한 결혼이 아닙니다. 권력과의 거래입니다.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위치로 올라서는 것 아닌가요? 화영은 준호의 야망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야망을 이용해 그를 자신의 체스판 위에 올려놓으려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화영의 진짜 의도입니다. 화영은 정말 준호를 사위로 받아들이려는 걸까요? 아니면 준호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무언가 더 큰 계획을 꾸미는 걸까요? 화영의 눈빛을 보세요. 그녀는 준호를 사위로 보는 게 아니라 도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화영이 설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입니다. 화영은 설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엄마일까요? 아니면 설인 역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카드일 뿐일까요? 이 질문의 답은 곧 드러날 겁니다. 진홍주와 염산월 모녀가 마 회장의 인정을 받으면서 드림그룹 내 권력 구도가 급격히 변화합니다. 마 회장이 선포합니다. 진홍주 엄마를 안사람으로 삼겠다고 선포했어요. 물론 호적에는 올리지 않는다는 조건이지만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마설이는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습니다. 원래부터 없이 사는 인간들은 갑자기 돈 생기면 주체를 못해. 우리 주식 저 거지들한테 줬다간 나 정말 할아버지랑 의절할 거야. 한 푼도 주지 마. 설인의 분노는 표면적으로는 주식에 대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위치가 흔들리는 데 대한 공포입니다. 그동안 설인은 마 회장의 유일한 손녀로서 절대적인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홍주라는 경쟁자가 등장했습니다. 염산월의 태도를 보세요. 홍주야, 너도 이제 서린이한테 존댓말할 거 없어. 너는 어디까지나 윗사람이야. 이 한마디가 서린에게는 치명타입니다. 할아버지가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챙기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한편 진홍주와 염산월은 승리의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어머, 어머, 어머. 내 뒷짐 우리가 거절해, 우리가. 산월의 흥분은 이해할 만합니다.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여자가 이제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으니까요. 분해할 거 없어. 이제 곧 예식만 올리면 돼. 지들이 아무리 반대하고 난리쳐봤자 회장님 주식 반은 우리한테 오게 다 있다고. 산월의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마 회장이 정말 산월에게 주식을 나눠줄까요? 아니면 산월이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마 회장의 진짜 의도입니다. 마 회장은 정말 산월을 사랑해서 안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마 회장 같은 인물이 단순히 감정만으로 움직일 리 없습니다. 그에게는 분명 계산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계산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화영의 제안을 받은 준호는 심각한 갈등에 빠집니다. 한편으로는 화영이 제시하는 권력과 성공의 길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오장미가 있습니다. 준호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화영은 준호의 야망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 꿈이 뭔지 아십니까? 준호의 질문에 화영은 자신 있게 답합니다. 알 것 같아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위치로 올라서는 것 아닌가요? 화영의 말은 준호의 가슴을 찌릅니다. 준호는 평생 동생인 백호의 그림자에 가려 살아왔습니다. 항상 밝고 긍정적인 척했지만 내면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화영은 바로 그 욕망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준호에게는 오장미가 있습니다. 장미 씨를 위해서 내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아요. 준호가 장미를 향해 했던 말입니다. 이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준호는 정말 장미를 위해 화영의 제안을 거절할까요? 아니면 야망을 선택하고 장미를 포기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준호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준호는 겉으로는 해피바이러스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야망, 두 가지를 모두 잡을 수는 없을까요? 준호의 표정을 보면 그도 그 질문의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강혁 화영의 신복이자 비서실장. 이 남자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입니다. 최화영을 위해 존재하는 것. 날 감시한다고? 서린이 놀라서 묻습니다. 강혁의 대답은 냉정합니다. 네.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화에서 드러나는 건 강혁의 맹목적인 충성심입니다. 그는 화영의 명령이라면 무엇이든 합니다. 심지어 서린을 감시하는 것조차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섬뜩한 건 화영과 강혁의 대화입니다. 오장미를 한시밖에 치워버려야 할 텐데. 화영의 말에 강혁이 답합니다. 일단 먹고 살기 바쁘게 만들어 놓고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가게 월세도 많이 밀린 것 같더라고요. 이 대화에서 우리는 화영과 강혁의 잔인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장미를 제거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압박하려 합니다. 제 아빠도 죽은 마당에 당장에 입에 풀칠하게 바쁘게 만들어. 다른 생각은 못하게 만들어야겠지. 화영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없습니다. 마치 체스말을 움직이듯 냉정합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건 경찰 수사에 대한 대화입니다. 경찰 쪽은? 화영이 묻습니다. 수사는 종결됐습니다. 강혁의 대답에 화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서장이 움직였군. 이 짧은 대화에서 드러나는 건 화영의 권력입니다. 그녀는 경찰서장까지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장미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수사가 종결됐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실이 밝혀진 걸까요? 아니면 권력에 의해 진실이 묻힌 걸까요? 이 의문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강혁의 또 다른 보고. 서린님만 잘 감시하면 되겠어. 왜 서린을 감시해야 할까요? 서린이 무엇을 알아낼까봐 두려운 걸까요? 아니면 서린이 통제를 벗어날까봐 걱정하는 걸까요? 화영은 서린조차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영의 비극입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외로움. 하지만 그 외로움은 그녀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서린은 자신의 정체성이 무너진 충격 속에서 결심합니다.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그리고 그 도구로 선택한 건 도청장치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고 이 실장한테 전해줘야 되지. 이걸로 엄마의 모든 걸 알아내야 돼. 서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결의가 담겨 있습니다. 쌍둥이인데 내가 왜 피도 안 섞인 엄마 딸로 살게 됐는지, 오장미랑 왜 헤어져서 살게 됐는지, 더 나아가 오장미 아빠 죽음은 뭐야, 스패너는 또 뭐고, 이 모든 걸 도청 장치를 통해서 밝혀낼 거야. 서린의 계획은 명확합니다. 도청 장치를 통해 화영의 비밀을 캐내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서린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서린은 철없는 재벌 손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복수자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최화영, 당신이 가진 모든 걸 잃을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아. 서린의 각성은 화영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서린은 화영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영이 가장 아끼는 존재는 서린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서린이 화영의 적이 되었습니다. 화영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서린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서린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이 앞으로의 전개를 결정할 겁니다. 강준호는 아버지 강남봉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화영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현재의 사건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해집니다. 한 영자의 절규를 들어보세요. 지금 제정신이야? 너희 아빠 살인자로 만들 셈이냐고. 영자는 준호가 아버지를 의심하는 걸 견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난 진실을 잡고 싶을 뿐이에요. 준호는 차갑고 치밀한 성격입니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진실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자신의 아버지를 파멸시킬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습니다. 이것이 준호의 비극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싶지만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그들을 다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준호가 오장미를 사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절대 그녀를 포기할 수 없다. 그녀만이 나의 구원이니까. 장미는 준호에게 구원입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준호에게 따뜻함을 불어넣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준호는 동생 백호와 장미를 두고 경쟁해야 합니다. 이 삼각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준호가 장미를 차지할까요? 아니면 백호가 장미를 지킬까요? 그리고 장미 자신은 누구를 선택할까요? 이 질문들이 앞으로의 드라마를 이끌어갈 겁니다. 오장미는 아버지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웁니다. 월세가 밀려있고 가게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장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엄마에게 상처 준 자는 끝까지 물고 놓지 않는 근성의 승부사. 장미의 캐릭터 소개처럼 그녀는 강철 멘탈을 가진 여전사입니다. 하지만 지금 장미가 맞서야 할 적은 너무 강력합니다. 최화영, 드림그룹의 대표이자 권력의 정점에 있는 여자. 이강혁, 화영의 신복으로 어떤 더러운 일도 마다하지 않는 남자. 그리고 마 회장,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이들을 상대로 장미가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장미에게는 백호와 준호가 있습니다. 두 남자 모두 장미를 사랑하고 그녀를 지키려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권력과 돈을 가진 자들을 상대로 사랑만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앞으로의 전개를 결정할 겁니다. 장미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화영은 장미를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 합니다. 오장미를 한시밖에 치워버려야 한다고. 화영의 이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실행에 옮길 계획입니다. 장미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아니면 결국 무너지고 말까요? 몽타주를 둘러싼 의혹이 점점 커집니다. 백호가 장미와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세요. 참, 몽타주 있잖아요. 저희 엄마가 그 몽타주를 보고는 무섭다고 막 소리쳤어요. 백호가 묻습니다. 그 몽타주를 보시고요? 장미가 답합니다. 예. 아, 예전에 가게에서도 그리고 장례식장에서도 이 실장님 보고 그러더니 혹시 그 몽타주가 이 실장님 아닐까요? 이 대화는 충격적입니다. 수키가 이강혁을 보고 무서워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혹시 강혁이 수키에게 무언가를 했던 걸까요? 아니면 수키가 강혁의 범죄를 목격했던 걸까요? 백호는 즉시 행동에 나섭니다. 어머님이 이 실장 보고 무서워했음.
당장 알아봐야겠어요. 하지만 장미는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실수 아닐까요? 괜한 오해를 또 해서. 장미의 우려는 타당합니다. 강혁은 드림그룹의 비서실장입니다. 함부로 의심했다가는 큰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호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어쨌든 부딪혀봐야겠어요. 드림호텔 CCTV 관련해서 물어볼 것도 있고요. 백호가 강혁을 찾아가 묻습니다. CCTV 말이에요. 제 상식은 이해가 안 돼서요. 어떻게 이 커다란 호텔에 CCTV가 오작동으로 꺼져 있을 수가 있죠? 강혁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아, 지하 주차장에 몇 시간 꺼져 있었던 거 말입니까? 그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현호사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비일비재하다고요? 이 말은 우연이 아니라 계획적이었다는 뜻으로도 들립니다. 백호도 이상함을 느낍니다. 비일비재하다고요? 아니, 너무 태연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강혁의 태도는 지나치게 침착합니다. 마치 이미 준비된 대답을 하는 것처럼. 이것이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강혁이 CCTV를 고의로 조작했을까요? 아니면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리고 수키가 강혁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수키가 과거에 강혁의 범죄를 목격했던 걸까요? 아니면 강혁이 수키에게 직접 해를 가했던 걸까요? 이 의문들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혹시 강혁이 마동석 실종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수키가 강혁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은 아닐까요? 이 추측이 맞다면 앞으로 드러날 진실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설이는 강혁에게 시계를 선물합니다. 겉으로는 감사의 표시지만 그 안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아저씨, 찰레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날 챙겨준 건 아저씨뿐이었는데 내가 참 못되게 굴었지. 설인의 말에 강혁이 답합니다. 아, 무슨 소리야? 아니야. 어릴 때 너 귀여웠어. 설인이 농담조로 묻습니다. 지금은 안 귀엽다 소리네. 강혁이 웃으며 답합니다. 넌 귀엽다기보다는 카리스마가 있지. 대표님 닮아서. 이 대화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긴장이 흐릅니다. 설인은 강혁에게 시계를 건넵니다. 어쨌든 선물. 강혁이 놀라며 받습니다. 이거 나한테 주는 거야? 설인이 답합니다. 준호 씨 선물하려던 건데 좀 그러려나?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버려. 어차피 버리려던 거니까. 설인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습니다. 하지만 강혁은 기쁘게 받습니다. 화영도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설인이가 이런 걸 주더라고요. 준호 주려고 샀는데 엄마가 선수 쳤다면서. 화영이 답합니다. 그랬어. 그래도 기특하네. 설인이 걔가 이 실장을 아저씨 하면서 잘 따르긴 했잖아. 설인이랑 관계는 계속 잘 유지하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시계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는 걸. 이건 혹시 모를 나중을 위한 보험이야. 엄마가 나를 감시하겠다고. 내가 엄마를 조종할 거야. 설인의 독백에서 드러나듯 이 시계에는 도청 장치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인은 화영의 감시를 역이용하려 합니다. 화영이 자신을 감시하면 자신은 화영을 감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인의 반란입니다. 하지만 이 계획이 성공할까요? 화영과 강혁이 눈치채지 못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설인이 더 큰 위험에 빠질까요? 이 질문의 답은 곧 드러날 겁니다. 설인과 장미, 두 쌍둥이 자매. 한 명은 재벌가의 공주로 한 명은 반찬가게 딸로 자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화영의 독백을 들어보세요. 내가 오장미 대신 설인이 저를 훔쳐온 걸 고마워해야지. 지금 지가 누구 덕에 공주를 사는데 내가 만약 쌍둥이 중에 오장미를 데려왔다면 지는 지금 정숙이 딸로 고생고생하고 있을 거 아니야. 이 독백은 충격적입니다. 화영이 의도적으로 설인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쌍둥이 중 한 명을 데려와야 했을 때 화영은 설인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설인이 더 예뻐서? 아니면 설인이 더 순종적이어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화영의 선택이 두 자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입니다. 설인은 재벌가의 공주로 자랐지만 진실을 알게 된 후 정체성의 혼란에 빠졌습니다. 장미는 반찬가게 딸로 자랐지만 강인한 정신력과 생존력을 키웠습니다. 이 두 자매가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서린은 장미를 어떻게 볼까요? 장미는 서린을 어떻게 볼까요? 그리고 두 자매가 힘을 합치면 화영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이 가능성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화영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바로 이것일 겁니다. 두 쌍둥이가 진실을 알고 힘을 합쳐 자신에게 맞서는 것. 그렇기 때문에 화영은 오장미를 제거하려는 겁니다. 오장미를 한시밖에 치워버려야 한다고. 화영의 이 집착은 공포에서 나온 것입니다. 장미가 살아있는 한 진실이 드러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드림그룹을 둘러싼 권력 게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최화영, 마대창, 진홍주와 염산월, 그리고 마서린. 이들은 각자의 목적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화영은 드림그룹을 장악하려 합니다. 마 회장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 합니다. 진홍주와 염산월은 주식을 차지하려 합니다. 서린은 진실을 밝히려 합니다. 이 복잡한 게임에서 누가 승리할까요? 화영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원하는 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화영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서린입니다. 화영은 서린을 끔찍이 아낍니다. 서린은 화영의 생명줄입니다. 하나뿐인 딸, 자신의 생명줄 서린을 끔찍이 아낀다. 이 줄을 놓치는 순간 벼랑 끝으로 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그 서린이 화영을 배신하려 합니다. 서린이 진실을 알게 되면 화영은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드림그룹 전체를 흔들 겁니다. 마 회장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는 염산호를 안 사람으로 받아들였지만 그것이 화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진홍주와 염산월이 욕심을 부리면 마 회장도 위험해질 겁니다. 결국 이 게임의 승자는 가장 치밀하고 가장 냉정하고 가장 잔인한 자가 될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화영일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인물이 승리할까요? 이 질문의 답은 앞으로의 전개에서 드러날 겁니다. 43회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진짜 폭풍은 이제 시작입니다. 서린이 도청장치로 무엇을 알아낼까요? 화영의 어떤 비밀이 폭로될까요? 그리고 오장미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강백호는 사랑과 야망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강준호는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이강혁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는 정말 범인일까요? 마동석의 실종 사건은 어떻게 해결될까요? 그리고 쌍둥이 자매는 언제 재회할까요? 모든 질문의 답은 다음 화에서 드러날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진짜 반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드라마의 진짜 비밀은 아직 수면 아래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관계가 끝날 겁니다. 화영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드림그룹 전체가 붕괴할 겁니다. 서린이 진실을 알게 되면 복수의 화신으로 변할 겁니다. 장미가 살아남으면 화영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다음 화를 보면 지금 이 장면이 전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우리가 놓친 복선들이 드러날 겁니다. 우리가 믿었던 진실이 거짓으로 밝혀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았던 인물이 진짜 흑막으로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막장 드라마의 매력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전개, 충격적인 반전, 그리고 끝없는 배신. 다음 화도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